예, 이번에는 국내 기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을 앞두고 역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인 부분도 함께 훑어보도록 하죠.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SK 디스커버리 얘기부터 해야 뭔가 쭉쭉쭉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회사인지부터 먼저 개요 설명해 주시죠. SK 그룹 내에 소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SK 디스커버리를 중심으로 한 다른 그룹, 정확하게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인 그렇죠. 최창원 부회장이 이끄는 그룹입니다. SK 디스커버리는 2017년도에 SK 케미칼을 인적 분할을 합니다. 네. 그 인적 분할을 한 사업회사는 SK 케미칼이 그대로 남고 SK 디스커버리는 지주회사로 가면서 SK 디스커버리 산하의 제일 큰 기업은 SK 가스. 국내 LPG 가스의 거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게 주력이고요. 그다음에 SK 케미칼, 매출 1조 정도를 하고 있는 SK 케미칼. 그리고 SK 케미칼 산하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그리고 그 외에 그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크게는 지금 현재 지배 구조를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SK 그룹 주 SK과는 별개 회사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주력은 역시 소재 그리고 가스, 에너지화학, 가장 최근에 핫한 백신 의약.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맡고 있는 그 공장이 안동 공장이 있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인 지주회사입니다. 네. 그 지배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그러면 그 위에 SK 케미칼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그 위에 지주사 SK가 있겠지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거를 네. 그림 통해서 네. 딱 보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좀 지배 구조 현황 설명해 주시죠. 네, 2017년도에 SK 케미칼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를 인적 분할하는 회사.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최창원 부회장이 그 지주회사인 SK 디스커버리를 40.2%를 소유하면서 정점에 있고요. 그 SK 디스커버리 산하에 SK 케미칼, SK 가스, SK 플라즈마 이렇게 큰 세 개의 축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바로 SK 케미칼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SK 케미칼이 9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회사고, 그리고 SK 플라즈마 역시 사실은 바이오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SK 디스커버리 산하에는 백신과 관련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 그리고 신약 개발과 관련된 SK 플라즈마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IPO 대박을 이끌었던 SK 바이오팜. 네. 그러니까 SK 그룹 내에는 SK 바이오팜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제약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정확히 말하면 백신 회사고요. 그리고 또 디스커버리 산하에 SK 플라즈마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하나, 신약회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최창원 부회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네. 어떤 독자 경영 그리고 어떤 무게 중심축도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이후에 뭐 상장이 된다면 좀 무게감이 더 좀 실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창원 부회장에 대한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앞으로의 전망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원 부회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 되는 네. 거죠. 근데 사실은 SK그룹의 창업자는 최창원 부회장의 부친입니다. 그러니까 최종근 회장의 이 창업자고, 그 2대 회장이 바로 최정윤 회장,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부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최정근 회장의 설하에는 총 삼남 미녀가 있었는데, 삼남 사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가 바로 최창원 회장입니다. 첫째인 최윤건 그 작고 그 장남은 2000년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인 최신원 SK 네트워크스 회장은 최근에 배임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고요. 현재 이 최창원 회장만이 사촌으로서 이 SK 디스커를 중심으로 한 SK 그룹의 별도의 한 소그룹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재밌는 것은 지난번 SK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네. 그때 마중을 나온 분이 최창원 부회장이 아니고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그 SK 디스커버리라는 별도의 소그룹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최태원 회장과의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 예. SK 브랜드라는 그 브랜드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마중을 나왔느냐 네.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합니다. 네. 포인트를 두자면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후에 SK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그리고 수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후에 SK 디스커버리의 영향력이나 어떤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SK 디스커버리가 2017년도에 지주회사 개편을 하고 몇 가지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SK 건설을 분리해냅니다. 당시 SK 건설은 주 SK가 대주주였고 그 디스커버리가 약 2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먼저 분리해내서 별도 분리했는데 이때 상당한 금액을 받습니다. 또 한 번은 그 중요한 바이오 몇 가지 에너지 회사를 또 매각합니다. 그 PF에다가 한 3,800억 정도 매각하는데 이러한 그 충분한 실탄을 바탕으로 SK 디스커버리가 바로 바이오에 투자를 한다는 것에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예.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의 차세대 백신 개발사인 노바백스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죠.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노바백스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SK 바로 상장하지 않는 이유도 여전히 SK 가스나 SK 케미칼에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이러한 투자로 인해서 SK 바이오스가 만약 상장을 한다면 그 실탄까지 마련한다면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바이오 분야에서 사업 확장성 그리고 가치의 증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SK 디스커버리의 최근 실적 추이들과 동향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SK 디스커버리가 이제 인결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 올해 실적이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인데 작년에 5조였는데 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SK 가스 부분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고요. 특히 SK 케미칼이 작년 8월에 그 사업 하나를 분리해냅니다. 팔면서 그 매출이 그대로 반영돼서 10% 정도의 매출 감소는 이상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업 하나를 분리해내서 그 사업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고 영업이익은 반면에 영업이익은 0.7%밖에 감소하지 않았어요.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실적은 견조한 상태다. 역시 여기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여전히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플라즈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지분을 분사하면서 생긴 매출의 감소를 따져봤을 때 영업이익 감소폭을 보면 오히려 자체적인 영업이익률은 더 개선됐다고 볼 수 봐야 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분리해낸 사업부가 매출액을 감안하면 실제로 매출액은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견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특히 코로나19 상태에서도 이 정도 견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면 탄탄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뭐 현금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겠다. 그리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장사도 잘 하겠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뭐 다시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디스커버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향후 전망들 사업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지분 가치 측면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SK 디스커버리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집중하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잠재력이 높고요. 특히 SK 디스커버리의 본사가 그 서린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교에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갔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창원 부회장의 전략은 기존의 그 올드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어떤 투자의 집중을 바이오 쪽이나 신재생 사업이나 신재생 에너지인지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요. 특히 가장 최근에 그 SK 바이오팜을 이제 SK 그룹이 신약 쪽 부분에 주력을 했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디스커버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 대기업 쪽에서는 바이오 쪽에 이렇게 실적이 괜찮은 쪽은 굉장히 탄탄한 기술과 실을 가지고 있고 투자 이력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이고요. 특히 지주사 전환 이후에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 SK 디스커버리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화학,
바이오, 에너지 이 세 가지 분야를 주력으로 보고 SK 디스커버리 산하의 기업들을 투자 향후의 전망을 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이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잘 짜서 영역들도 겹치지 않게 각자가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SK 디스커버리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